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거래일이고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개장이 10시부터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가득 여러분들께 다양한 인사이트들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과 은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좀 부진하게 연말을 마감했는데요. 다만 뉴욕 증시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연말 얕은 거래량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1월에는 많은 경제 지표, 또 CES 2026, 여기에 관세 판결과 실적 발표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나이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죠. 대형 기술주라든지 금융주들 모두 다 약세를 나타냈고요. 이날은 좀 하루빨리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소화를 했지만 시장에서 큰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난해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6.39%, 39포인트 내린 4,214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60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6% 빠지면서 92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1월 반도체 관련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데 일단 CES 2026이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엔비디아, 구글, 퀄컴, 그리고 AMD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AI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CES 2026 개막 전날 특별 연설을 통해서 AI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되게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8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증권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9조 5,4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기존 전망치였던 16조 5천억 원보다 18% 높여서 상향 조정한 점이라는 것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런 이벤트들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좀 현금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그 상단을 돌파할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이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 엔터주는 불확실성 해소, 또 해외 공연 기대감에 또 방탄소년단 컴백 일정도 기다리고 있죠.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LNF 계약 취소건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는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1월 2일 첫 거래일에도 든든한 개장 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나가시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감 상황부터 그리고 또 오늘은 개장이 10시 하기 때문에 개장 전에 다양한 인사이트들 전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시장에서 좀 주요 섹터 4가지 정도 꼽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또 하단에 QR코드도 준비해 뒀으니까요.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만 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로 연동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가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놓친 방송도 다시 보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어땠는지 자세히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대방의 2026년 첫 장이 열리는 1월 2일 아침입니다. 미증시는 유종의미 대신 살짝 숨고르며 마감했지만 우리에겐 그 뜨거웠던 2025년의 기억이 있죠.
작년 한 해 코스피는 무려 75% 가까이 치솟으면서 전 세계 증시 중 1위를 당당히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불꽃 랠리의 기운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4,200선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4,214선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0.76% 빠지면서 92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렸지만 폐장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외국인 4,768억 원, 기관 3,763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 8,44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각각 3,266억 원, 1,687억 원 팔아치우는 가운데 개인 홀로 5,392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줬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하디슈 두 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2025년 반도체를 빼면 시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하디슈는요. 두 가지 모두 반도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디슈, 반도체 수출 소식입니다. 2025년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었는데요. 반도체 수출액이 1,734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AI 혁명 덕분에 반도체 수출은 22.2% 증가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늘었죠. 그렇다 보니 반도체 쏠림 현상도 심화됐고요. 올해 전체 수출 증가액보다 반도체의 수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늘면서 특히 대만으로의 수출도 급증했는데요. 고대 역폭 메모리 등을 수출하고 대만은 이를 조립해 G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로 만드는 구조죠.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성장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주력 품목의 실적 개선을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 바로 HBM4의 수요 폭증입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의 모든 시선이 단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끝판왕 HBM4인데요. 전문가들은 2026년은 반도체 메가사이클의 원년이다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제 전 세계 AI 칩 두 개 중 하나에는 무조건 이 HBM4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그동안 언제 터지나 기다리셨죠? 드디어 터졌습니다. 최근 브로드컴 테스트에서 역대급 성능을 입증하면서 구글 TPU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에서도 품질 최고다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 30% 탈환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고요. 반면 SK하이닉스의 수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광철 동맹을 바탕으로 이미 수만 개의 HBM4 샘플 공급을 마쳤고요. 바로 다음 달인 2월부터 세계 최초 대량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라는 계획과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려 69조 원 규모입니다. 평택과 청주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100%를 향해 달리고 있고요. 공급 비중은 전년 대비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뽑아내느냐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 계좌의 향방을 가를 이 K 반도체 투톱의 행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끌고 배터리가 미는 아주 뜨거운 공방전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핵심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12만 전자 고지를 밟으며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장식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7% 넘게 올라주면서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시장의 상승세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3% 넘게 빠져줬는데요. 배터리 업종은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 문제나 공급망 불안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이 위축된 모습 보였습니다. 상장 종목별로 보면요. 10곳 중 6곳은 웃었고 4곳은 울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세미파이브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실적 부진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4% 넘게 하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신 동국제강이나 동신건설 같은 탄탄한 소비재와 중소형주들이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반등에 한번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 2025년 우리 증시는 반도체와 AI가 이끌어온 한 해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나 신규 상장주들의 부진은 조금 아쉬웠지만 삼성전자의 12만 원 돌파라는 큰 선물을 안고 우리는 이제 2026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이 반도체의 훈풍이 시장 곳곳에 더 넓게 퍼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2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판도를 크게 흔드는 아주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덴마크 제약사 젠마비 돌연 임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유력한 1등 후보가 경기장에서 나가버린 셈인데요. 덕분에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ABL 바이오의 ABL503이 이제 시장의 유일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데이터도 압도적입니다. 질병 조절률 58.8%라는 놀라운 수치를 찍은 데다가 독성 부작용까지 적어 완벽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선은 이제 할 것은 딱 한 군데뿐이죠. 경쟁사의 포기가 이렇게 ABL 바이오에겐 역대급 반사이익이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거침없는 질주 꼭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하이브입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무려 3년 9개월 만인데요. 시장은 벌써 이 뜨거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 3% 넘게 오르며 33만 원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컴백 단순한 앨범 발매 그 이상입니다.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영업이익이 622%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배 이상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될 대규모 월드투어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실적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분석이죠. 여기에 두 번째, 위버스의 진화입니다. BTS가 돌아오면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의 활동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굿즈와 독점 콘텐츠 매출이 하이브의 매진율을 10% 위로 훌쩍 끌어올릴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BTS가 군백기를 메우는 동안 세븐틴, 투바투 그리고 엔하이픈은 이미 글로벌 체급을 튀어났습니다. 이제 든든한 동생들과 끝판왕 큰 형님들이 에너지를 내면서 하이브의 기업 가치는 다시 한번 다이너마이트급 큰 폭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미에게는 설레는 봄 소식을, 주주들에게는 역대급 호재를 안겨준 방탄소년단의 기한, 2026년 엔터 대장주 하이브의 화려한 질주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조선입니다. 네, 조선주 하면 대형주만 생각하셨죠? 이제는 중형조선소의 대반란 바로 대한조선을 보셔야 합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무려 22.6%로 국내 조선사 중 단연 1위인데요. 비결은 주력 모델인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에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제재와 원유 수요 증가로 유조선 몸값이 5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대한조선의 몸값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핵심은 돈이 되는 수주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미 10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는데요. 올해 초 유조선 추가 수주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배 가격인 신조선가 역시 올해 8,900만 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라 수익성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방산입니다. K방산이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유럽산 무기를 우선하는 EU의 높은 장벽을 뚫고 이뤄낸 값진 성과인데요.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수주는 우리 안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량 수출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우리 군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2025년 마지막 주 뉴욕 증시는 다소 힘이 빠진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4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연간 전체 성적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지수와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63% 내린 48,063선에 거래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76% 밀린 23,241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역시 0.74% 밀리면서 6,845선에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드디어 2025년 미국 증시가 모든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참 뜨거웠는데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아주 차분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와 반도체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조금 쉬어갔습니다. 1년 동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새해를 앞두고 수익을 미리 챙겨두려는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돋보인 건 바로 나이키였는데요. 나이키홀로 이렇게 초록불 켜진 모습 보였습니다. 나이키만 CEO 엘리엇 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4.1% 급등하면서 다우지수의 하락폭 방어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은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난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간 20% 가까이 올라주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참 따뜻한 한 해였는데요. 이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1월 3일 새벽에 신년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과연 2026년에도 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새해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이죠. 벌써 지난해가 되었는데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변화 요인 없이 보합권의 3대 지수 모두 출발을 했고요. 은과 플래티넘, 귀금속이 증거금 추가 인상으로 급락하자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부담을 받으면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말 퍼포먼스가 살짝 아쉬웠죠. 일단 다우지수는 48,000선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23,241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6,845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025년 증시 성적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정책을 극복하고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큰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 3대 지수 모두 2023년에 이어 24년 그리고 25년까지 모두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12.9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16%, 나스닥도 20% 급등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지난 4월 2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57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이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2월 고점 대비 한때 20% 가까이 밀리기도 하면서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000선을 밑돌기도 했는데요. 올해 강세장을 가능하게 했던 1등 공신은 아무래도 AI 열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시간 현지 시간 기준으로 29일, 30일, 31일 모두 다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지난 11월 1.5% 하락한 데 이어서 12월도 약보합으로 좀 거래를 마감함으로써 두 달 연속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아무래도 금과 은, 플래티넘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은과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연간 상승률이 170%를 상회를 하는데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또 달러 인덱스 약세, 또 여기에 지정학적 또 리스크 확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AI 산업의 고성장, 그리고 태양광, 수소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재 수요 증가가 구조적인 재고 부담을 심화시켰고요. 또 이러한 펀더멘털 요인 외에도 옵션 거래를 중심으로 한 단기성 투기적 수요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 확대가 이 가격 상승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라는 평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이 진행되자 지난 주말이죠. CME는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변동성 완화에 나섰고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었죠. 이에 따라 높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유하던 투기성 자금이 청산이 진행되면서 은과 플래티넘 가격이 급락했고요. 2025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은과 플래티넘의 가격은 재차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M7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은 그래도 강보합권 나타났는데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중국 H200 소식이 있었죠. 이따가 글로벌 이슈 시간에 헤드라인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0.55% 밀린 채 거래 마감됐습니다. TSMC는 H200에 추가 생산 요청했는데 이 양산에 돌입했다라고 발표하면서 1.4%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AMD도 약 보합권, 그리고 마이크론은 2% 넘게 밀렸습니다. 브로드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램 리서치도 1.5% 마이너스권이었고요.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 하락 마감했고요. 자동차주들을 보시면 테슬라는 금요일 4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 장 후반에 매물이 확대되면서 1% 넘게 밀렸습니다. 애플은 웨드부시가 2026년 최고의 AI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권 나타났고 알파벳도 동반 약세 이어갔습니다. 아마존은 0.74%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79%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기술주 특별한 변화 요인이 좀 제한된 가운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초록불 나타냈던 건 나이키라는 종목이었는데 나이키가
내부자 매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키 CEO가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 넘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히트맵 통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헤드라인과 특징 중 한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인데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H200 중국 기업들의 주문 보도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은 수출 통제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루 앞당겨 나온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시장에서 소화는 했는데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시장의 지지력은 그래도 보여줬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첫 1년 동안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강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증가율이 4.3% 집계가 됐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죠. 3.8%보다 높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는 0.6% 역성장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지출이 강한 미국이다 보니 민간 지출 증가율도 3%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기초 체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관련한 지표는 또 좋지 않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현재 7개월째 감소했고 또 대졸자들이 요즘 취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대체하고 있는 게 요즘 AI 에이전트가 또 되고 있습니다. 고용 비용 지수도 기업들이 이젠 정말 임금 상승률을 많이 높이진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점 둔화하는 경향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발표가 됐는데 전주보다 1.6만 건, 16,000건 감소한 19만 9천 건으로 깜짝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21만 8천 건이었기 때문에 20만 건을 되게 중요하게 기준치를 두고 있거든요. 이걸 크게 밑돌았다라는 건데 연말 집계 과정에서 약간 편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고용시장이 꽤 안정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건지 현재 두 가지의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연속 청구 건수도 186만 6천 건으로 이전에 190만 건 넘었던 것보다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바로 H200이죠. 중국에 팔 수 있게 허용한 가운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200만 개가 넘는 이 대량 칩 주문을 넣으면서 엔비디아가 추가 생산 채비에 나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보유한 이 칩 재고량은 7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만 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재고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TSMC의 추가 생산을 의뢰했고요. H200 추가 생산은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200만 개 이상의 이 주문을 넣은 고객들은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과거 H200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크게 낮춘 H20이죠. 이 칩을 구매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중국 고객들에게 팔 H200 제품은 8개 칩으로 구성된 모듈 하나의 가격이 약 150만 위안, 약 3억 1천만 원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과거 약 120만 위안에 팔렸다가 공급이 중단된 H20보다는 다소 비싼 수준이죠. 그래도 성능 부분에 있어서 H20보다 H200이 약 6배가량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능 대비했을 때 이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업체 가운데 바이트댄스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개당 2만 7천 달러의 정도의 공급을 할 것으로 이제 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25% 수수료를 내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1월 중순쯤 풀리지 않겠냐라는 또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는 0.5% 하락 마감했죠. 미국 정부의 판매 허용 방침에도 오히려 반대로 중국 정부가 H200 거래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이 이번 거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새로 도입한 은 수출 통제 조치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죠. 중국에서 거의 희토류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은에도 이제 적용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은은 귀금속이면서도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입니다. 은 수출 통제를 한다면서도 정확한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일단 미국은 지난해 11월이죠. 자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뿐만 아니라 은도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관련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 은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을 좀 예상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도 지난달 27일 X를 통해서 이 수출 통제는 좋지 않다. 은은 굉장히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 가격이 무려 1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요. 지난달 처음으로 현물 은 가격이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소 내려가서 70달러에 현재 거래가 됐습니다. 중국이 수출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또 프랑스 은행 관계자는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라는 종목인데요. 특별한 이슈가 나왔던 건 아니지만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죠. 댄 나일스가 2026년 올해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소개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많이들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심이 떨어져 있지만 6천억 달러 상당의 압도적인 수주 잔고가 현재 쌓여 있고요.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경영진이 현재 밝힌 걸 감안한다면 올해 매출의 거의 7배 규모의 수주를 실현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CFO가 밝힌 대로 현금 흐름이 이제 올해부터는 반전이 되면서 작년에는 20억 달러의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한 상태지만요. 올해는 잉여 현금 흐름이 쌓이기 시작하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방 부문에서 최근에 미공이나 이스라엘군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요. 미국 행정부의 골든돔 프로젝트 그리고 나트 국방비 증액 등으로 여러 수혜감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엔비디아의 상승폭보다 보잉의 상승폭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보잉은 저점 대비 한 달 사이 17%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시에 개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와서 국내 증시 또 개장 전 든든한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첫 거래일입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또 올해 5,000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 섹터는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은수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약세로 시작했던 우리 시장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고 또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양시장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방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4가지 섹터에는 무엇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반도체, 건설, 엔터, 우주항공입니다.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던 30일장에서도 반도체 투톱 나란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삼성전자는 0.33% 오른 11만 9,9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1.72% 상승하며 65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인공지능과 고대여폰 메모리 테마가 다시 점화되면서 반도체주 이막 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D램 수요는 전년 대비 26.1%, 낸드 플래시는 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PC 등 전통 IT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중심의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전체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이틀간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에 1조 원 이상, SK하이닉스에도 하루 만에 2,2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외국인 매수 상위에 오르면서 17.9% 급등하며 26,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저전력 메모리 수요 기대 속에 거래량 전일 대비 약 10배 증가했고요. 3분기 매출은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 돌파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또한 큰 상승폭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D램 밸류체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 상승 보이면서 15,0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초고속 인터페이스 IP를 공급하는 팹리스 기업인데요. 공정 설계 검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글로벌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죠.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 섹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건설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집행력 강화를 위한 계획 발행했죠. 건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본부는 신도시 택지개발,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같은 정책 관련 소식에 건설주 전반에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먼저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5.7% 상승, 21,900원에 마감했고요. 대우건설, GS건설도 나란히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상지건설이 19%, 동신건설이 13%, 일성건설이 11%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엔터입니다. 엔터주 전반이 강한 상승 탄력받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올해 엔터사의 실적이 개선될 거란 전망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홍콩에서 개최되는 드림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공연 개최 방해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제기한 드림 콘서트 개최 방해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엔터주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 주가도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자회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장기가 이어져 온 분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이브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정리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중국 관련 기대감도 엔터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 가운데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내 K-팝 콘서트나 행사 재개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견인데요. 공식적인 일정은 아직 없지만 엔터 산업 전반에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터 사사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7.26% 오르며 가장 강한 흐름 보였고요. SM 5.47%, 하이브 3.14%, JYP 2.1%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자는 이른바 한국형 스페이스X 추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투자심이 자극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발사체 소모성에서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개발 변경안을 의결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부품 연구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발사체 시험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2028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랍니다. 2032년까지 투입되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 예산은 총 2조 2,920억 원인데요. 이 중 내년만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은 비용 절감과 다빈도 발사입니다. 이를 위해 메탄 엔진, 그리드핀 자동화 설계 등 기존 소모성 발사체에는 없던 기술이 병행됐는데요. 우주청은 단거리 발사에는 재사용 발사체를 우선 적용하고 장거리 발사에는 소모성 발사체와 병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는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선도하고 있고 중국도 재사용 발사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도 이미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주항공주 전반에 영향 끼쳤는데요. 비트로넥스텍이 13.7% 상승, 이노스페이스가 11.01% 상승, 제트랙아이가 7.52%, 스피어가 7.38%, 센서뷰가 4.3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었던 4가지 섹터 함께 만나봤는데요. 작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0일은 개인의 수급으로 버텨준 장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이상, 코스닥에서는 2조 이상 매수에 나섰는데요. 올해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팍스 경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4가지 주도 섹터 알아봤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은 10시 개장합니다. 현재 프리마켓도 미운영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좀 증시 어땠는지 먼저 쭉 저랑 같이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휴장이었죠. 일단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75% 상승한 42,014포인트에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을 겪었던 코스피가 크게 떨어지면서 기대감이 크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좀 관세 대리기가 있었던 4월 초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6월부터 반등을 도모하기 시작했고요. 내각이 추려지면서 9월부터 코스피 재평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반영이 됐고 조선과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주사들이 같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나 사이클 기대감이 더욱 커졌고요. 유동성 장세에 베팅하는 수요가 이때부터 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11월에 고점을 경신했을 때에는 그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표 주자들이죠.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지주사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하이닉스가 11월 중순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부르짖힌 건 AI 반도체 사이클이었는데요. 작년 증시 상승의 1등 공신은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겠죠. 일단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대형주만 오르는 쏠림 현상도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던 종목 수가 8개인데 특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코스피 쪽 보시면요. SK 스퀘어, APR, 효성중공업,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이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종목들 대형주 주가가 거의 3, 4배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4,000피 타이틀을 거뒀고 코스닥도 따라가는 흐름 보였는데 코스닥은 올해 36% 상승하면서 925선의 거래를 마쳤고 종목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원익홀딩스로 올해만 1,80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로보티즈도 10배 넘게 오르면서 텐베거 종목이 3개나 나왔습니다. 로봇 종목이 그중에 2개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고지에 오를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또한 증시 상승을 좀 뒷받침하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당수 증권사에서 코스피 5,000선 돌파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큽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선전에 힘입어서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작년 82조 원에서 올해는 148조 원까지 80% 넘게 대폭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22%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요. 25년에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강세를 보였던 건 결국 실적이었기 때문에 실적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던 겁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연말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미중 관세 유예 종료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연말로 갈수록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일단 그래도 우리가 지수 전체 상승보다는 실적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포인트들 유념하면서 올해 증시를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증권가에서 제시한 이 숫자들을 뛰어넘으면서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 올해 또 남은 계속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면서 개장 전 든든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실시간 개장 전략 또한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첫 거래일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